인생의 후반전, 깊이 있는 냉정함을 체득한 사람이 되라. 옛 현인들이 삶을 통해 얻은 귀한 지혜를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 공간에는 이러한 성찰이 담긴 말이 떠돌고는 합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더욱 냉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냉정함이란 감정이 메말라 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수많은 인생의 파고와 다채로운 경험들을 거친 후에 비로소 얻게 되는 한층 깊어진 성숙함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고 인간 본성이 지닌 복잡다단한 면모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점차 이 세상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을 보다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성숙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감정들을 한층 더 소중히 여기게 되며 자신에게 주어진 유한하고도 귀중한 시간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때로는 과도하게 넘치는 애정이나 관심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역효과를 초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적절한 수준의 냉정함을 견지하는 것은 삶 전체의 균형을 아름답게 잡아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삶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단순화, 내면으로의 깊은 성찰과 관계의 신중한 정제 젊음이라는 시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들썩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선호하며 마치 그것이 삶의 주된 활력인 양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수많은 일들을 몸소 겪으면서 비로소 진정한 친구를 선별하는 안목을 배우게 되며 때로는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에게 일정 부분 냉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소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제가 한때 예술 분야에 몸담고 있는 한 친구를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소셜미디어인 잘로에 추가하고 싶었지만 그는 자신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로 계정조차 없으며 심지어는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도 전혀 쓰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저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예술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수많은 공연과 광고 출연 제의가 쇄도하며 그야말로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터뷰 요청을 사양하고 외부와의 사회적 교류를 의도적으로 줄였으며 심지어는 금전적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의 많은 공연과 광고 계약마저도 마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새로 구입하지 않았고 일상에서 인터넷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그의 집안에는 여전히 추억이 담긴 낡은 카세트 테이프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화려한 집이나 최신 기기들은 지금의 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처럼 소박하게 살아가는 제 모습에서 더욱 큰 정신적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상 그는 일부러 고행을 자처하거나 세상을 등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의식적으로 교류의 범위를 신중하게 줄여나가고 자신과 진정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불필요한 그룹이나 모임에는 애초에 속하지 않으려 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고유한 삶의 리듬과 내면의 평화가 외부 요인에 의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거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수많은 외부 행사와 계약들을 단호히 거절했고 매년 자신의 시간 중 약 3분의 1가량은 마치 속세를 떠난 듯 연예계를 잠시 떠나 오롯이 자신만의 내밀한 삶을 가꾸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세간의 이목을 끌기 위한 어떠한 스캔들도 만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실 속 자신의 실제 삶에 더욱 깊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폭넓은 독서, 창의적인 작곡 활동, 그리고 영감을 주는 여행 등이 그의 일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매우 규율 있으면서도 동시에 더없이 자유로운 영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그가 살아가는 방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종종 그가 마치 아까운 돈을 창문 밖으로 무심하게 던져버리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사적인 삶은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이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 꾸준히 운동을 했고 건강을 위해 하루에 단 한 끼만을 섭취했으며 남는 많은 시간을 깊이 있는 독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 감상,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작곡 활동에 기꺼이 할애했습니다. 이미 대중적으로 큰 명성을 얻은 후에도 그는 결코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화려한 삶을 탐닉하지 않았고 부를 과시하기 위한 고급 주택을 구입하지도 않았으며 피상적인 사교 활동들도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냉정하고 무심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의 그러한 태도와 삶의 방식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자신이 순수하게 추구하는 꿈에 대한 변치 않는 충실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삶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가슴속 깊은 곳의 열망에 대해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이라는 예술을 영혼 깊이 사랑했고 그러한 이유로 세간의 큰 주목을 받으며 유명해진 이후에도 오히려 화려한 무대 조명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대중들이 점차 자신을 자연스럽게 잊도록 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오직 진정으로 자신의 음악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소수의 진정한 팬들만을 자신의 곁에 남겼습니다. 이처럼 외부 세계에 대해 의식적으로 일정한 냉정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피상적인 유행에 쉽게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강인함을 지니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깃든 진정성을 굳건히 지켜나가며 다른 사람들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리석음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내면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되며 단순히 의례적이거나 피상적인 사교를 위한 사교 활동에 얽매이는 대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실된 내면과 온전히 마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그러한 용기 있는 자기 대면의 과정이 그들의 내면적 깊이를 한층 더 향상시키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더욱 강인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스스로에게 약간의 의식적인 냉정함을 지혜롭게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은 실제로 인생에서 마주칠 수 있는 수많은 불필요한 문제들 중 약 80%가량을 미리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들을 보다 단순하고 명료하게 정제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냉정해지고 타인들이 던지는 무책임한 시선이나 피상적인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오롯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삶의 여정에 깊이 집중한다면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만족스러우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현명한 대면, 때로는 필요한 냉정함과 주체적인 선택의 기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때때로 이러한 심오한 질문이 제기되곤 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받은 답변은 다름 아닌 정말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감하게 등을 돌릴 줄도 알아야 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친절하고 마음이 여려서 다른 사람의 부당한 요구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명백히 잘못된 상황에서조차 단호하게 외면하지 못한다면 안타깝게도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쉽게 만만하게 여겨지거나 심지어는 부당하게 이용당하기 쉬운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의 이모님께서는 오래전 시골에 소유하고 있던 밭을 처분하여 꽤 상당한 액수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소에는 거의 연락조차 없던 일부 친척들과 과거의 친구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모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따뜻한 정 때문에 그리고 차마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던 이모님은 결국 몇백만 동에서부터 심지어는 몇천만 동에 이르는 적지 않은 돈을 그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모님은 개인적인 도움을 넘어 마을 전체에 낙후된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도 사재를 털어 아낌없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길을 새로 포장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양수기를 설치하며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이모님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총 합계 20억 동이 넘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언젠가는 자신이 베푼 선의와 도움이 그들에게서 어떤 형태로든 보답받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모님께 돌아온 것은 순수한 감사나 보답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이기적인 이용뿐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모님의 선량함을 악용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려 했고, 결국 이모님은 마을 전체 사람들에게 마치 언제든 돈이 나오는 돈나무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도움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모님이 더 이상 돈을 빌려주기를 정중히 거절하자 사람들은 오히려 이모님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색하게 마을을 위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고 터무니없이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슬프고 충격적인 일은 이모님의 한 이웃사람이 200만 동을 빌리러 왔다가 거절당하자 그의 앙심을 품고 한밤중에 이모님 집에 몰래 돌을 던져 창문 유리를 깨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사방으로 어지럽게 흩날리는 유리 조각들을 보며 이모님은 극도의 공포와 배신감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모님 댁은 여러 차례 정체 모를 사람들에게 의해 문을 발로 차이는 수모를 겪었으며, 심지어는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에조차 많은 사람들이 이모님 집 앞에 몰려와 시끄럽게 세뱃돈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곤 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작가 서머싯 몬은 일찍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이렇게 갈파한 바 있습니다. 지나치게 연약한 마음과 불필요한 연민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이며, 오히려 냉철한 이성과 때로는 단호한 냉정함이야말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진정한 생존의 무기이다. 진정으로 깊은 지혜를 지닌 사람은 삶의 어느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적절한 수준의 냉정함을 의식적으로 유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줄 압니다. 이러한 태도는 비단 자기 자신을 외부의 부당한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생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도전과 시련들에 보다 현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논하는 소위 냉정함이란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감정적으로 무감각하거나 타인의 고통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현명하게 선택할 줄 아는 깊이 있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나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대처함으로써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소모되거나 쓸데없는 문제들에 깊이 얽매여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계든 상황이든 과감하게 끊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신 진정으로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 반대로 우리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의식적으로 멀리 밀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무관심하고 초연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날카로운 분별력과 단호함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동시에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존엄성과 마지막 체면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반을 넘어 후반전에 접어들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선택의 순간들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삶의 지혜로서 적절한 수준의 냉정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잠재적인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고 내면적으로 더욱 강인해지면 강해질수록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세상을 향해 더욱 깊이 있는 냉정함을 체득하게 된다는 진리를 점차 깨닫게 됩니다.
대만의 저명한 작가이자 방송인인 차이 캉융은 평소 많은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냉정한 사람이 되라고 용기를 내어 권했으며 실제로 그 자신도 그러한 삶의 철학을 일관되게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결혼식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참석하지 않았으며 생일 축하 메시지나 명절 인사와 같은 의례적인 안부도 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생일을 특별히 기념하여 챙기지도 않았고 설이나 크리스마스와 같은 대중적인 명절들조차도 요란하게 기념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대답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진심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마주치게 될 경우에는 그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피상적인 사교 활동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중요하게 여길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에는 결코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면 아마도 그의 그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일찌감치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들었을 것이며 재미없고 인간적인 정이 부족하며 혹은 사교성이 결여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평가와 비난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차이 칸융의 곁을 지키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의 진정한 내면을 이해하는 깊은 유대감을 가진 진정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겉모습은 때때로 타인에게 전기 부족하거나 다소 무심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바로 그러한 꾸밈없는 솔직함과 진정성 덕분에 그는 오히려 더 많은 진실된 애정과 삶의 좋은 가치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특정 나이대에 도달하여 삶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면 당신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이 그들을 위해 지나치게 조심스럽고 소심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만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는 않는다는 명확한 진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조금 냉정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매우 수준 높은 생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강인함을 위한 냉정함 연마,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기술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삶에서 냉정함을 지혜롭게 실천하는 3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고 꾸준히 연마한다면 당신은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내면적으로 강인하고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단호하게 거절하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일찍이 수행했던 한 심도 있는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약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의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요구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마주칠 수 있는 수많은 잠재적인 문제들 중 무려 90% 이상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렇게 절약된 많은 시간과 개인적인 에너지를 더욱 가치 있는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오래전 저의 한 옛 친구가 저에게 다소 난처한 금전적 부탁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사숙고 끝에 그 친구의 요청을 매우 단호하고도 솔직하게 거절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여윳돈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저의 그러한 행동을 보고 제가 매우 인색하고 야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행동했던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는 다른 친구에게 선의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결국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갈등과 오해를 겪게 되었고 그 결과 안타깝게도 소중한 돈과 그보다 더 소중했던 친구 모두를 한꺼번에 잃어버렸던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쓰라린 경험을 교훈 삼아 저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어떤 친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저만의 확고한 원칙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사소하고 무가치한 즐거움이나 유혹들을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하며 우리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의 순환으로부터 의식적으로 벗어나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일들에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합니다.
오직 당신이 용기를 내어 넓고 익숙한 것들로부터 과감하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당신의 눈앞에 활짝 펼쳐진 더욱 넓고 새로운 가능성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외부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견고한 방어막을 치는 능력을 의식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서 방어막을 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수많은 쓸모없거나 해로운 정보들, 그리고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외부의 다양한 방해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순수한 본질과 내면의 목소리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모에는 노벨상을 수상한 직후 한동안 어떠한 새로운 작품도 발표하지 않아 문단과 대중으로부터 적지 않은 비판과 의구심에 직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외부의 소란스러운 평가들에 일일이 반응하며 휘둘리는 대신 의연하게 침묵을 선택하고 외부의 모든 평가와 판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두터운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롯이 자신의 내면 세계와 창작 활동에 깊이 집중함으로써 마침내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문학적 돌파구를 성공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차단할지를 주체적으로 선택하여 효과적인 방어막을 칠 줄 알게 될 때만이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에게 깊이 집중할 수 있게 되며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당신 자신의 고유한 삶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길고도 험난한 인생이라는 머나먼 여정 위에서 때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간관계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자신의 내면에 깃든 순수한 신념을 굳건히 지켜나가며 오직 자신이 설정한 고유한 길과 목표에만 꾸준히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불필요한 번거로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당신의 삶 자체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유연한 재생, 즉 새로 고침 능력을 적극적으로 길러야 합니다. 미니멀리즘 생활 방식을 다룬 책 미니멀 라이프에는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기억과 마음속의 불필요한 짐들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마치 컴퓨터를 초기화하듯 순수한 영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함과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모든 것을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한 이후에는 분명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새로운 성취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주된 원인은 당신이 수행하는 업무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업무 환경 속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관계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얼마 전 제 휴대폰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던 수많은 친구들의 연락처를 대대적으로 정리하여 상당수를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불필요한 관계들을 정리하고 나니 놀랍게도 제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가볍고 단순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고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온전히 저 자신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편안하고 자유로워졌습니다. 언제든지 과거의 실패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 더 이상 외부의 부정적인 요인들이나 타인의 시선에 의해 자신의 가능성이 부당하게 얽매이거나 제약받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가짐이야말로 당신이 스스로 설정한 한계로부터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해방시키고 당신의 삶 속에 숨겨진 무한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활짝 열어젖히며 궁극적으로 당신의 인생 전체를 위해 현명한 뺄셈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이나 후회에 얽매이지 않아야만 당신의 새로운 삶이 비로소 쉽고 자유롭게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온전히 만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견고하고 주체적인 삶의 발걸음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인생의 함정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일찍이 깊이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아갈 만한 진정한 가치가 없다 라는 심오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욱 깊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얻게 되는 것 사이에는 늘 크고 작은 간극이 존재하며 때로는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삶이라는 거대한 게임 속의 교묘한 함정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함정들을 제때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되거나 심지어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4가지 치명적인 인생의 함정들을 항상 경계하고 의식적으로 피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설령 당신이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큰 풍파나 시련과 마주하게 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고 지혜롭게 그것들을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평하고 좌절하는 습관입니다. 이는 마치 스스로에게 의도적으로 두 번째 상처를 입히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현인이 매우 통렬하고도 핵심을 찌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전부 털어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신의 주변에는 당신의 진정한 행복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응원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당신의 불행이나 실패를 은근히 기다리며 관망하는 사람들이 항상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나 약점을 너무 쉽게 드러내 보이는 행동은 마치 다른 사람의 손에 스스로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고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2번 다시 불필요한 상처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방에 자신의 불행을 하소연하며 동정을 구하는 대신 오히려 굳게 입을 다물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를 이끌어가는 강인한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루시라는 한 여성의 매우 기억에 남을 만한 개인적인 경험담이 공유된 적이 있습니다. 루시는 한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막 입사했고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한 동료 언니로부터 매우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빠른 시간 안에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으며 일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스스럼없이 공유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점차 더욱 가까워지자 루시는 자신이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를 자주 그 동료 언니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자연스럽게 데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루시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자신의 남자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남자친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격렬한 말다툼 과정에서 루시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루시는 곧바로 그 동료 언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루시의 눈물 어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모두 들은 그 동료 언니는 진심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따뜻한 조언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루시는 그들의 우정이 이전보다 훨씬 더 끈끈하고 깊어졌으며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정말 사소하고 하찮은 일로 인해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 다 서로에게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의 말다툼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 동료 언니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루시가 과거에 자신에게 비밀스럽게 털어놓았던 모든 사적인 이야기들을 회사 내의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전부 퍼뜨려 버렸고 그로 인해 루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도의 수치심과 깊은 배신감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루시는 그 사건을 통해 비로소 이 세상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그리 많지 않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또한 자신의 가장 깊은 속마음이나 아픈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너무 쉽게 전부 다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크나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프랑스의 데무노 기드 모파상의 유명한 단편 소설 나의 삼촌 쥐레는 조제프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에게는 쥐리라는 이름의 삼촌이 있었습니다. 이 쥘 삼촌은 젊은 시절 돈을 물쓰듯 함부로 써서 결국 가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가족들에 의해 강제로 미국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후 쥘은 한동안 가족들에게 자신이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되었으며 머지않아 반드시 가족들에게 그동안의 빚을 모두 갚고 넉넉하게 보답하겠다는 희망에 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조제프는 그 편지를 받고 조제프의 온 가족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 편지 한 통은 이 가난하고 절박했던 가족에게 마치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그야말로 성경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그 편지를 소중하게 꺼내 읽으며 부푼 꿈을 키웠습니다. 그때부터 그 가족의 모든 부귀영화에 대한 헛된 희망은 저 넓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쥘 삼촌에게 온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조제프의 가족 모두는 쥘 삼촌이 언젠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화려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날만을 손꼽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쥘 삼촌 덕분에 근사한 저택을 구입하고 상류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미리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조제프의 아버지 또한 자신이 쥘 삼촌 덕분에 명망 있는 상류층 사회에 당당하게 합류할 수 있으리라는 허황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구에 커다란 배가 들어올 때마다 조제프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만약 나의 동생 쥘이 지금 저 멋진 배에 위풍당당하게 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가엾은 가족은 여전히 그 낡은 편지 한 통에서 비롯된 덧없는 꿈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항구에서 우연히 쥘 삼촌과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쥘 삼촌이 그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막대한 재산을 모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실제로는 초라하고 가난한 늙은 뱃사람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고는 엄청난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조제프와 그의 가족들이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모든 헛된 꿈과 희망은 마치 유리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유명 아동문학가 정의안제가 일찍이 통찰력 있게 지적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거는 어리석은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크나큰 실망과 깊은 좌절감을 남기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의미이다. 만약 조제프와 그의 가족이 그토록 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저 막연하고 불확실한 보상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면 아마도 그의 가족은 훨씬 오래전에 이미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생각하여 만약 쥘 삼촌이 정말로 기적처럼 억만장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가정한다 한들 과연 조제프의 가족이 그때부터 아무런 걱정 없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소위 말하는 상류층으로 당당하게 진입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답은 여전히 아니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의존하려는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스스로를 깊고 어두운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작정 기대고 의지하려는 생각은 거의 예외 없이 결국에는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스스로 일어서는 것만이 이 험난한 인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해답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추는 빛이 아무리 눈부시고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당신 자신의 내면에 드리워진 깊은 어둠을 완전히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성취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당신 자신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의 내재된 힘과 지혜에 의지하여 절망 속에서 용감하게 탈출구를 찾아 나설 때만이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삶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희망의 새벽빛을 직접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과거의 성공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안일한 태도입니다.
이는 마치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낡은 새장 속에 가두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다양한 문제들과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종종 습관적으로 가장 먼저 과거의 유사한 경험들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거의 경험이 항상 현재의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인 해답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샘 유얼 테일러 콜리지가 일찍이 통찰력 있게 지적했듯이 경험이란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선미등과 같아서 이미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항로만을 희미하게 비출 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지의 항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빛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오직 과거의 낡은 경험에만 계속해서 의존한다면 우리는 결국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며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낡고 경직된 사고방식의 틀 속에 갇혀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도태될 운명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게 될 뿐입니다. 과거 미국의 유명 식품 회사였던 퀘이커사는 스포츠 음료 회사인 게토레이를 매우 높은 가격에 성공적으로 인수하여 그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그 결과 회사는 시장에서 큰 승리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공 경험은 당시 퀘이커사의 최고 경영자였던 스미스에게 하나의 절대적인 성공 모델처럼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과거의 성공 방식에 도취되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해 나가기로 독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스미스가 또 다른 음료 회사인 스네프를 무려 17억 달러라는 엄청난 거액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을 때 투자은행의 전문 고문들과 시장 분석가들은 한결같이 그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인수가 과거 게토레이 인수건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며 지나치게 높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 자칫하면 회사 전체에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간곡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그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전문적인 분석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고 오직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단 한 번의 성공적인 인수 경험만을 맹목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의 잘못된 결정은 결국 회사의 거의 모든 핵심 역량과 자원을 소진시켜버렸고 한때 승승장구했던 퀘이커사는 안타깝게도 결국 파산이라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때 당신을 크게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과거의 성공 경험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결국에는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견고한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설적인 전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는 재임 기간 동안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세계 최고의 CEO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회사 경영을 맡은 기간 동안 실로 놀라운 성공 신화를 창조해냈으며 제너럴 일렉트릭의 시가총액을 처음 부임했을 당시의 130억 달러에서 퇴임할 무렵에는 무려 4,8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전 세계 수많은 경영인들과 투자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경이로운 성과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자신의 성공적인 경영 경험들을 책으로 집필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 줄 것을 간곡히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잭 웰치는 놀랍게도 자신의 모든 과거 경험들은 이미 쓰레기통 속에 버려졌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과거 업무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회사 내부에 정기적으로 과거의 모든 내부 문서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폐기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다소 파격적인 행동은 회사의 직원들이 과거의 특정 성공 경험이나 기존의 처리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매몰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고 그 대신 항상 현재 직면한 실제 상황과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따라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결코 과거의 낡은 경험들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현재에 그대로 붙여넣는 단순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또한 결코 미리 정해진 고정된 궤도를 따라서만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는 단조로운 여정이 아닙니다.
이 광활하고 예측 불가능한 삶이라는 드넓은 들판 위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불확실하고 새로운 상황들과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과거의 경험이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편리함이나 익숙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안주하려 한다면 그는 결국 급변하는 시대의 거대한 수레바퀴 밑에 무참히 깔려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과거의 경험적 사고라는 틀을 과감하게 깨고 벗어나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하고 동시에 외부 세계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가능성의 공간을 더욱 넓게 확장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자신의 제한된 인식과 편협한 사고방식의 틀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당신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낮은 사회적 계층이나 수준에 영원히 머무르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작된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에는 다음과 같은 매우 충격적이고도 안타까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당시 36세였던 다이 부장은 자신의 경력에서 그야말로 최정점에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능한 의사가 그의 폐를 직접 꺼내어 살펴보았을 때 그의 폐는 마치 단단한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 도저히 칼로 자를 수조차 없는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그는 매달 고작 1,000에서 2,000위안 정도의 추가 수입을 더 벌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매일같이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먼지가 가득한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각종 자재를 연마하는 위험한 작업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벌어들인 약간의 추가 수입은 결국 지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의 폐가 엄청난 양의 치명적인 검은 탄소 화합물을 지속적으로 흡입하여 매일 극심한 호흡 곤란에 시달리고 결국에는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야만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설령 그가 폐 이식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술에 필요한 비용은 무려 70만 위안이라는 엄청난 액수에 달했습니다. 다이 부장의 이러한 비극적인 건강 상태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게 만들며 동시에 저에게는 과거에 들었던 다음과 같은 매우 감동적이고도 의미심장한 한마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때때로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당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나 행운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편협하고 제한된 인식 능력 바로 그것이다. 처음에 다이 부장은 자신이 매달 약간의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소중한 것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도 무서운 감옥은 다름 아닌 바로 인간 자신의 편협하고 제한된 인식의 틀 그 자체라는 뼈아픈 진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 방송인 멍페이는 과거 대학 입시에서 안타깝게 낙방한 후 한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젊은 육체 노동에 의존하여 힘겹게 살아가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금형 공장의 단순 노동자, 무거운 짐을 나르는 짐꾼, 인쇄소의 보조 기술자, 물 배달원,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노점상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육체 노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자신이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많은 돈을 벌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과 아주 약간의 사소한 실수만 저질러도 곧바로 고용주로부터 심한 꾸지람과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비참한 현실을 점차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인쇄 공장에서 고된 야간 근무를 계속하던 중 그는 너무나 극심한 피로감에 지쳐 자신도 모르게 잠깐 졸음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그의 왼쪽 손이 순식간에 빠르게 돌아가는 인쇄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 하마터면 그의 소중한 손가락들이 전부 잘려나갈 뻔한 끔찍한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충격적인 경험이 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고 위험하게 일해서 번 돈이 과연 내 인생에서 진정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단호하게 결심하고 자신의 기존 환경을 과감하게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힘들게 모았던 모든 저축을 사용하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입시 시험에 등록했고, 낮에는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하면서 밤에는 학업에 매진하는 고된 주경야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러한 도전을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끈기 있는 노력과 피나는 인내 끝에 그는 마침내 명문 난징 사범대학교 중문과에 당당하게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결코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썼으며 방송 편집 기술과 전문적인 더빙 기술을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크고 작은 여러 방송국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촬영 보조, 인터뷰 진행, 기사 편집 등 방송 제작과 관련된 거의 모든 종류의 잡다하고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경험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방송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업무들을 직접 체험하며 실무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그는 중국의 인기 TV 프로그램 페이청우라오에서 진행자로 발탁될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으로 중국 최고의 프로그램 진행자 반열에 당당하게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은 말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각성의 순간이라는 것이 있으며, 그 결정적인 순간이 인생에서 얼마나 빨리 혹은 얼마나 늦게 찾아오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궁극적인 운명을 결정짓는다. 한 인간은 오직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낡고 편협한 인식의 틀을 끊임없이 깨부수고 자신의 사고방식 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여러 장벽들을 용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진정으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맺은 말. 내면의 평화와 함께하는 충만한 삶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하고 예측 불가능한 인생길 위에서 때때로 우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모호함과 불안감의 긴 여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한 순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시적인 위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픈 상처를 섣불리 들추어내기보다는 오히려 침묵 속에서 조용히 내면의 힘을 꾸준히 축적하고 마침내 충분한 힘이 길러졌을 때 마치 화산처럼 강력하게 폭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어떤 사람이 마치 동화 속의 구원자처럼 나타나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당신의 삶을 구원해줄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기보다는 오히려 당신 스스로가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한 줄기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낡은 경험들이 당신의 미래의 길을 환하게 비추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믿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충해 나가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의 편협하고 제한된 인식의 틀 속에 스스로를 가두기보다는 오히려 당신 마음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여러 장벽들을 과감하게 부수고 당신 자신을 위해 더 많고 다양한 새로운 기회들을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시간은 마치 거침없이 흘러가는 도도한 강물처럼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부디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때로는 현명하게 냉정해져서 불필요하고 피상적인 여러 사교 관계들을 과감히 줄이고 그 대신 진정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일들에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때로는 적절히 냉정해져서 그들의 감정이나 상황에 너무 쉽게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않고 항상 자신의 독립성과 합리적인 이성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때로는 의연하게 냉정해져서 세상의 화려하고 현란한 겉모습이나 피상적인 가치들에 쉽게 현혹되지 않고 항상 자신의 내면에 깃든 순수한 신념과 진정한 삶의 목표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만의 현명한 작가 차이캉융기 설파했듯이 때로는 의식적으로 냉정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이 험난한 세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한 매우 수준 높은 고급 생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냉정함을 지혜롭게 실천하는 법을 배우고 터득하여
외부의 부당한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내면의 진정한 자유와 삶의 균형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부디 당신이 그처럼 맑고 투명한 냉정한 마음이 가져다주는 깊은 통찰력과 명료함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궁극적으로는 당신 자신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이고 더 나은 모습의 자기 자신으로 당당하게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그 머나먼 인생의 여정 위에서 항상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변치 않는 평화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로 인해 당신의 삶이 늘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